안녕하세요. AI와 함께 미래 기술과 투자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너디 오라클 리서치의 누구일까입니다. 장마가 벌써 끝나버렸다는군요. 본격적인 더위가 올 테니 건강 조심하세요. 지금까지 제일 처음 에피소드에서는 미래를 위한 6가지 테마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6가지 테마 중 첫 번째인 AI 패브릭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바로 전 에피소드에서는 AI 패브릭 중 인프라, 즉 서버와 데이터 센터를 다루었고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이 AI 인프라를 구성하는 소자인 AI 반도체를 다룰 겁니다. 자, AI 반도체 중 GPU는 건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인데요. 여러분, GPU, TPU, NPU, XPU 같은 다양한 이름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름은 여러 가지이지만 사실 이 모든 이름들은 본질적으로는 대규모 행렬 곱셈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반도체입니다. AI 연산의 핵심이 바로 이 수많은 곱셈과 덧셈인데요. 이걸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수천, 수만 개의 작은 코어들이 동시에, 즉 병렬로 연산을 수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중앙 처리 장치, 즉 CPU가 순차적인 명령 처리제에 특화되어 있다면 GPU는 수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는 병렬 컴퓨팅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는 마치 하나의 작업을 여러 명이 동시에 나누어 처리하는 것과 같아서 대량의 데이터 처리에서 압도적인 속도 우위를 가집니다. 이러한 병렬 처리 능력은 특히 딥러닝 모델의 학습과 추론 과정에서 필수적입니다. 이 코어들과 계산 결과를 메모리와 고속으로 주고받기 위한 고속 직렬 병렬 변환기, 즉 썰데스가 바로 이 AI 반도체의 핵심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썰데스는 초고속 데이터 전송 인터페이스로 칩 내부 및 칩 간 데이터 전송의 병목 현상을 줄여 AI 칩이 더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고속 통신 기술입니다. AI 모델의 크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면서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주고받는지가 칩의 전체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각 회사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구조를 바탕으로 자체적인 최적화 방법을 적용해서 성능과 전력 소비 효율에서 차이를 만들어내고 이에 따라 고유한 이름을 붙이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 즉 GPU는 원래 그래픽 처리에 사용되었지만 수천 개의 코어를 통한 병렬 처리 능력이 뛰어나 AI 학습에 주로 활용되고 있고요. 구글의 텐서 처리 장치, 즉 TPU는 구글의 AI 워크로드에 특화된 맞춤형 칩입니다. 이는 구글의 검색, 번역, 이미지 인식 등 다양한 AI 서비스에 최적화되어 내부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망 처리 장치, 즉 NPU는 주로 스마트폰이나 엣지 디바이스에서 AI 추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계된 칩으로 낮은 전력으로 빠른 응답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 AI 반도체 시장의 판세는 엔비디아가 사실상 표준, 즉 데팍토 스탠다드로 자리매김하며 압도적인 성능과 전력 효율성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2024년 1분기 기준으로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 GPU 시장에서 약 8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독보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이러한 지배력은 단순히 하드웨어 성능뿐만 아니라 강력한 소프트웨어 생태계인 쿠다의 덕분입니다. 쿠다는 개발자들이 엔비디아 GPU를 활용해 AI 모델을 쉽게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는 다른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잡기 어려운 강력한 해자로 작용합니다. 수백만 명의 개발자와 수많은 AI 프레임워크가 쿠다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다른 칩으로 전환하는 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엔비디아는 2024년 하반기 차세대 제품인 블랙웰 아키텍처 기반의 B100, B200 GPU를 출시했고요. 이는 또 한 번 시장의 기술 표준을 끌어올리고 성능 격차를 더욱 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AMD는
엔비디아에 가장 근접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신제품 출시 시점에서 약 1년 정도의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AMD는 2025년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특히 MI300 시리즈를 통해 엔비디아의 H100에 대항하고 있지만 아직 시장 점유율 확대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AMD는 자사의 CPU와 GPU를 통합하는 전력으로 시너지를 노리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에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텔 역시 가우디 시리즈를 통해 AI 가속기 시장에 도전하고는 있지만 아직 엔비디아의 아성을 위협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인텔은 자사의 CPU 생태계와 연동하여 데이터 센터 시장을 공략하려 하지만 AI 전용 칩 분야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입니다. 최근 인텔은 가우디 3를 출시하면서 엔비디아 H100 대비 가격 경쟁력을 내세우곤 있지만 성능과 생태계 측면에서는 여전히 격차가 존재합니다. 이런 가운데 구글, 아마존, 메타포스,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소위 빅테크라고 불리는 거대 기술 기업들은 자체 칩 개발에 적극적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기적으로는 총 소유 비용을 최적화하는 것, 즉 AI 인프라를 운영하는 데 드는 전체 비용을 줄이고 외부 공급자, 특히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전략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대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이들 기업에게 전력 소비, 냉각 비용, 공간 효율성은 막대한 운영 비용으로 직결됩니다. 자체 칩은 특정 워크로드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범용 칩보다 훨씬 높은 전력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비용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장기적으로는 자신들이 클라우드 서비스와 AI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맞춤형 하드웨어로 성능과 효율성을 막대화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 웹 서비스, 즉 AWS는 AI 학습용인 트레이니움과 추론용인 인퍼렌시아 칩을 자체 개발하고 있으며 2025년에 AI 시스템 및 데이터 센터에 약 860억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AWS 클라우드 고객들에게 더욱 비용 효율적이고 차별화된 A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AI 및 일반 워크로드 최적화를 위해 마이아 AI 가속기와 코발트 중앙 처리 장치, 즉 CPU를 개발하고 있죠. 마이아 100은 이미 경쟁적인 성능을 입증했으며 마이아 200은 2배의 성능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의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핵심 초기 기술 파트너로 참여하며 향후 4년간 5천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에 대한 우선 거부권을 갖게 되며 장기적으로는 AI 인프라 비용을 전함하고 특정 공급자에 대한 종속성을 탈피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투자입니다. 구글의 TPU는 이미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AI 워크레드를 가속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메타 또한 자체 AI 칩인 MTIA를 개발하여 데이터 센터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들 M7 기업의 자체 칩 개발은 AI 반도체 시장의 경쟁 구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AI 칩 공급망의 다변화를 이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거대 기업들 외에도 전력 효율성과 특정 응용 분야에 특화된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AI 반도체 시장의 틈새를 공략하는 신흥 업체들이 약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존 그래픽 처리 장치, 즉 GPU 중심의 AI 반도체가 가진 높은 전력 소비량과 범용성 한계라는 약점을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AI 모델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모든 AI 워크로드를 GPU 하나로 처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정 AI 연산에 최적화된 반도체는 훨씬 더 높은 효율성과 낮은 전력 소비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프리스턴 대학 출신 연구진이 2022년 설립한 엔차지 AI는 아날로그 인 메모리 컴퓨팅, 즉 AIMC 기반의 AI 반도체를 개발하는데요. AIMC는 연산과 저장을 분리하는 기존 CPU와 메모리 사이 전송 속도 병목으로 발생하는 폰 노이만 아키텍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메모리 내에서 직접 연산을 수행하여 데이터 이동을 최소화함으로써 전력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술입니다.
데이터 이동은 반도체 전력 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AIMC는 이 병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기존 AI 반도체 대비 전력 소비를 최대 20배 절감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스마트폰이나 드론, 사물 인터넷 기기 같은 엣지 디바이스에서의 AI 연산 효율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엣지 디바이스는 배터리 수명과 발열 관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엔차지 AI는 삼성 벤처 투자 등으로부터 1억 달러, 약 1,440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이 기술의 정제력을 시장이 인정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국내 스타트업 중에서는 신동주 대표가 2019년 카이스트에서 창업한 모빌린트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엣지형 신경망 처리 장치, 즉 MPU를 개발하는데요. 자체 개발한 MPU 칩 레귤러스는 GPU 대비 전력 소모량과 대당 비용이 5에서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 드론, 로봇, 가전, CCTV 등 온디바이스 AI 기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AI는 클라우드 연결 없이 기기 자체에서 AI 연산을 수행하여 지연 시간을 줄이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실시간 응답이 중요한 자율주행이나 로봇 분야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서버형 MPU 칩 에이리스는 엔비디아의 A2 및 T4를 넘어서는 성능을 벤치마크해서 검증받기도 했습니다. 이는 모빌린트가 엣지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형 AI 칩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2024년 국내 첫 AI 반도체 유니콘, 즉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비상장 기업이 탄생했죠. 리벨리온과 사피온 코리아의 합병으로 기업가치 2조 원을 넘는 통합법인이 출범했습니다. 이 통합법인은 200여 명에 달하는 연구개발 인력을 바탕으로 MPU 개발을 통해 AI 반도체 시장을 선점할 계획입니다. 이는 국내 AI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마지막으로 디벡스는 세계경제포럼의 2025년에 마인즈 프로그램에서 첫 번째 코호트 수상 기업으로 선정된 국내 기업인데요. 현대자동차 그룹 로보틱스 랩과 협력해 개발한 엣지 AI 칩 기반 로봇 비전 AI 솔루션이 인정받았으며 기존 고성능 GPU 대비 5W 이하의 전력으로 고성능 AI 연산을 제공합니다. 이는 특히 전력 제약이 큰 로봇이나 모바일 기기에서 AI를 구현하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이러한 신흥업체들은 특정 니치 시장이나 전력 효율성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며 AI 반도체 시장의 다양성과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의 투자이지만 성공 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고위험, 고수익 투자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들 기술은 기존 AI 반도체 시장의 판도를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대기업과의 협력이나 인수합병을 통해 더욱 큰 성장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CPU나 GPU, MPU 등 잘 알려진 프로세스와 달리 특정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새로운 프로세싱 유닛들이 등장하며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인텔리전스 프로세싱 유닛, 즉 IPU와 데이터 프로세싱 유닛, 즉 DPU입니다. 영국의 그래프코어가 개발한 IPU는 그래프 신경망과 같은 AI 모델에 특화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프 신경망은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나 분자 그룹 예측, 추천 시스템 같은 복잡한 관계형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유용하며 IPU는 이러한 특성을 가진 AI 모델의 학습 및 추론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기존 GPU가 행렬 연산의 강점을 가진다면 IPU는 데이터 흐름과 그래프 구조에 최적화되어 있어 특정 AI 워크로드에서 더 높은 효율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AI 모델의 다양성이 증가함에 따라 특정 모델에 최적화된 하드웨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엔비디아 GPU의 범용성과 강력한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비해 시장 점유율이 미미하며 소프트웨어 획장과 개발자 커뮤니티 확보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DPU는 데이터 센터의 CPU 부담을 줄이고 네트워크, 스토리지, 보안 기능을 가속화하는 데 특화된 프로세서입니다. 엔비디아의 블루필드 시리즈, 인텔의 IPU, 즉 SKIC, AMD가 인수한 펜산도의 DPU, 그리고 마벨 등이 주요 개발업체입니다. DPU는 서브의 중앙 처리 장치, 즉 CPU가 처리하던 인프라 관련 작업을 오프로드를 하여 DPU가 대신 처리함으로써 CPU가 핵심 애플리케이션 연산에 더 많은 자원을 할당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 센터의 전체적인 효율성과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데이터 전송, 가상화 네트워크 관리, 보안 프로토콜 처리 등을 DPU가 전담하여 CPU에 부하를 덜어주어 이를 통해 CPU는 본연의 컴퓨팅 작업에 더 많은 자원을 할당할 수 있게 되어 데이터 센터의 전반적인 처리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AI 워크로드에서는 대규모 데이터 이동과 처리가 필수적이므로 DPU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AI 학습 및 추론 과정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 이동은 네트워크 병목 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데 DPU는 이러한 병목을 완화하여 AI 가속기의 효율적 작동을 지원합니다. DPU, IPU가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표준화된 프로그래밍 모듈이나 광범위의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부족하다는 점, 기존 데이터 센터 인프라의 DPU, IPU를 통합하는 과정이 복잡하며 호환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DPU, IPU가 제공하는 성능 및 효율성 향상이 투자 대비 충분한 가치를 제공하는지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DPU, IPU는 데이터 센터 아키텍처의 미래를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및 AI 데이터 센터의 효율성을 막대화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부상할 것입니다. 따라서 엔비디아의 블루필드 DPU, 인텔의 IPU, AMD 펜산도, 그리고 그래프코어 등의 이 분야의 선두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스전력이 될 수 있습니다. AI 시대의 데이터 폭증은 고대역폭 메모리, HBM,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와 페타바이트급 대용량 저장 장치 기술의 발전을 필수로 요구합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 칩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 데이터 처리량을 혁신적으로 늘린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일반 D램이 2차원 평면 구조인 반면 HBM은 여러 개의 D램 다이를 수직으로 쌓아 올리고 이를 실리콘 관통 전극, TSV, Through Silicon Via 기술로 연결하여 데이터 전송 경로를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TSV 기술은 칩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미세한 구멍을 뚫어 정기적 연결을 만드는 것으로 이를 통해 데이터 전송 거리가 짧아져 속도와 전력 효율성이 동시에 개선됩니다. 이를 통해 기존 D램 대비 훨씬 높은 대역폭을 제공하며 AI 가속기, 특히 GPU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AI 모델의 학습에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 데이터를 GPU 코어로 빠르게 공급하는 것이 성능의 핵심인데 HBM이 이 역할을 수행합니다. 현재 시장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의 3파전 양상입니다.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의 선두주자로서 특히 HBM3와 차세대 HBM3E 익스텐디드 기술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HBM 물량은 이미 완판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술 리더십을 바탕으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를 추격하며 HBM3 및 HBM3E 개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부터 HBM3E 양산을 본격화하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 기술을 모두 보유한 유일한 기업으로서 턴티 솔루션, 즉 모든 공정을 한 번에 제공하는 능력을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 합니다. 이는 고객사 입장에서 여러 공급업체를 거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모든 솔루션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HBM3E 제품을 엔비디아에 공급하기 시작하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했습니다. 마이크론은 특히 전력 효율성 측면에서 강점을 내세우고 있으며 생산량 증대를 통해 점유율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의 기술 리더십과 초기 시장 선점 효과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추격이 거세므로 장기적으로는 3사 모두 중요한 공급자로서 역할을 할 것이며 각사의 생산 능력 증대와 차세대 기술 개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의 시너지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서는 페타바이트급 대용량 데이터의 고속 처리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엔터프라이즈 및 데이터 센터 스탠다드 폼팩터,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EDSF SSD가 중요하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EDSF는 기존 2.5인치 SSD보다 더 높은 용량과 더 나은 열관리 효율성을 제공하며 서버 내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합니다. 이는 서버의 렉 밀도를 높여 더 많은 저장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EDSF는 핫스왑 기능을 지원하여 서버 운영 중에도 SSD 교체가 가능하며 전면 액세스 방식으로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등 주요 메모리 업체들은 EDSF SSD를 위한 차세대 낸드 기술 및 컨트롤러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3D 낸드 적층 기술을 고도화하고 더 빠른 인터페이스, PCIe Gen 5
또는 Gen6를 지원하는 컨트롤러를 개발하여 데이터 처리 속도를 더욱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AI 워크로드의 데이터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데이터 센터의 전력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들 3사는 HBM과 EDSF SSD라는 AI 시대의 핵심 메모리 및 저장 장치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AI 인프라 확장의 필수 요소이므로 이들 3사에 대한 투자는 코어 또는 성장 포트폴리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HBM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고려할 때 이 분야의 선두 기업들에 대한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HBM의 경우 이미 2025년 물량이 상당 부분 계약된 상황이므로 단기적인 공급 부족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조정 시점을 활용하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EDSF SSD 시장은 아직 HBM만큼의 폭발적인 성장은 아니지만 데이터 센터의 필수 요소이므로 꾸준한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번에는 관점을 좀 바꿔서 생산에 꼭 필요한 요소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TSMC는 세계 최대의 파운드리 기업으로서 첨단 반도체 제조 공정뿐만 아니라 시스템온칩, 소크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후공정 기술에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크는 여러 기능을 하나의 칩에 인통합한 것으로 AI 반도체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후공정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칩넷 기술과 2.5D 3D 패키징 기술인 코워스, 인포 등은 AI 반도체의 성능과 전력 효율성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칩넷 기술은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작은 칩들을 하나의 패키지 안에 통합하여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데이터 전승거리를 단축하여 전력 소모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마치 레고 블록처럼 필요한 기능을 가진 칩들을 조립하여 하나의 강력한 칩을 만드는 것과 유사합니다. 이 기술은 반도체 미세 공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기능을 유연하게 통합할 수 있게 합니다. 엔비디아의 AI GPU는 TSMC의 코와스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코와스는 하이밴드위스 메모리와 GPU를 하나의 패키지 위에 통합하는 기술로 데이터 전송 효율을 극대화하여 AI 가속기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입니다. TSMC와 삼성 파운드리는 3나노미터 이하 첨단 공정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TSMC는 3나노 공정 N3에서 안정적인 수율을 확보하며 애플 등 주요 고객사를 확보했습니다. 2나노 공정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2025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TSMC는 공정 기술의 안정성과 높은 생산 능력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삼성 파운드리는 3나노 게이트 오르라운드 GAA 공정을 세계 최초로 양산하며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GAA는 기존 핀팻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트랜지스터 성능을 향상시키는 차세대 기술입니다. 특히 전류 제어 능력이 뛰어나 전력 효율성 측면에서 강점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초기 수율 문제와 고객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삼성은 2나노 공정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으며 파운드리, 메모리, 패키징 사업부 간의 시너지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려 합니다. 현재까지는 TSMC가 첨단 공정에서 삼성 파운드리보다 안정적인 수율과 폭넓은 고객반을 기반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 파운드리도 GAA 기술 리더십과 탄키 솔루션 제공 능력을 바탕으로 추격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양사의 기술 개발 속도와 고객 확보 전략이 시장 판도를 결정할 것입니다. 특히 AI 칩의 성능 향상에 있어 첨단 공정과 후공정 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분야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의 시너지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브로드콤은 AI 가속기 시장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맞춤형 주문형 반도체, 즉 ASIC 분야에서 강점을 보입니다. ASIC는 특정 용대에 특화되어 설계된 칩으로 범용 칩보다 훨씬 높은 성능과 전력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구글의 TPU와 같은 맞춤형 AI 칩 설계 및 생산에 기여하며 특정 AI 워크로드에 특화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는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운영사들이 자신들의 AI 서비스에 가장 적합한 칩을 직접 설계하고 브로드콤이 이를 구현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브로드콤은 이러한 맞춤형 칩 설계 및 제작 서비스, ASIC 디자인 앤 매뉴팩처링 서비스를 통해 고객사의 독자적인 AI 솔루션 개발을 지원합니다. 또한 브로드콤은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분야의 핵심 플레이어입니다. AI 시대에는 데이터 센터 내에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이동하므로 고성능 네트워크 반도체와 스위치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브로드콤은 이 분야에서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이더넷 스위치 칩셋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마호크 시리즈와 같은 고성능 스위치 칩은 AI 클러스터 내에서 GPU 간의 초고속 통신을 가능하게 하여 AI 학습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브로드콤은 AI 가속기와 네트워크 솔루션을 통합하여 데이터 센터의 엔드-투-엔드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AI 워크로드 오특화된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데이터 센터 고객들에게 더 나은 평능과 비용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AI 인프라 확장에 따라 브로드콤의 네트워크 사업 또한 동반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AI 학습 클러스터의 크기가 커질수록 네트워크 대역폭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므로 브로드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AI 반도체 분야의 투자 비중을 어떻게 조절하는 것이 좋을까요? 현재 AI 반도체 시장은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투자 전력은 유연하게 가져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먼저 코어 투자는 안정적 성장을 추구하는 부분입니다. 엔비디아, TSMC, 그리고 HBM 시장의 선두주자인 SK하이닉스처럼 시장 지배력이 확고한 기업들은 포트폴리오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야 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보유하는 전력이 필요합니다. 이들 기업은 AI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필수적인 역할을 하므로 시장 조정 시에는 추가 매수를 고려하여 비중을 늘리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AI 기술 발전의 최전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안정적인 수요와 높은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장, 그로스 투자는 잠재력 확대를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AMD, 삼성전자, 파운드리 닛 HBM, 마이크론 등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시장 점유율 확대나 기술 리더십 확보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들 기업은 코어 투자보다는 낮은 비중으로 가져가되 꾸준한 성과 모니터링을 통해 비중을 조절해야 합니다. 특히 신제품 출시, 기술 로드맵 달성 여부, 그리고 주요 고객사 확보 소식은 이들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AMD의 MI300 시리즈가 엔비디아 H100에 대한 대안으로 얼마나 많은 고객을 확보하는지, 삼성전자의 HBM3E 수율이 얼마나 빠르게 개선되는지 등이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위험 고수익 투자는 혁신적 잠재력을 가진 부분입니다. 모빌린트, 리벨리온, 디펙스, 엔차지 AI 같은 신흥 AI 반도체 스타트업, 그리고 IPU나 DPU 전문 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곳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기존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기술 혁신을 통해 시장 판도를 바꿀 잠재력이 있지만 동시에 높은 투자 위험을 수반합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의 가장 작은 비중을 할당하고 철저한 기술 분석과 시장 동향 파악이 필수적입니다. 물론 성공 시에는 매우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엣지 AI 시장을 선점하거나 기존 기술의 전력 효율성 한계를 돌파하는 기술을 상용화한다면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합니다. 이들 기업은 초기 단계이므로 기술의 독창성, 경영진의 역량, 그리고 시장의 니즈와의 부합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투자 결정을 위한 미래 예측 대시보드에서 주시해야 할 핵심 지표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AI 반도체 시장 규모 및 성장률입니다. 이는 전체 시장의 파이가 얼마나 커지는지를 나타내며 산업 전반의 매력도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입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가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AI 관련 반도체가 50%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시장 조사기관, 가트너, IDC 등의 최신 보고서를 통해 분기별 연간 성장률 추이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AI 칩 자체 성장률과 AI 인프라 관련 반도체, 고포성능 스위치의 DPO의 성장률을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AI 칩 시장의 성장이 AI 인프라 전반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각 기업의 AI 반도체 매출 비중 및 성장률입니다. 이는 개별 기업이 AI 시장 성장의 수혜를 얼마나 잘 받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액, AMD의 MI 시리즈 매출 기여도, 삼성전자 및 삼성전자, HBM 매출 비중 등을 분기별 실적 발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AI 관련 부하사업 부문의 매출 성장률이 전체 매출 성장률을 상회하는지, 그리고 이익률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기업의 AI 전환 속도와 시장 경쟁력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AI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해당 기업은 AI 시대의 성장에 더 직접적으로 연동될 것입니다. 셋째, 첨단 공정, 3나노 이하 수율 및 양산 현황입니다. 이는 파운드리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과 생산 능력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이며 AI 반도체는 최첨단 공정이 필요합니다. TSMC와 삼성 파운드리의 3나노, 2나노 공정 수율 발표, 양산 시점 및 주요 고객사 확보 현황을 면밀히 추적해야 합니다. 특히 GAA와 같은 차세대 트랜지스터 기술의 상용화 진행 상황과 성능 개선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높은 수율은 생산 비용 절감과 시장 공급 안정성으로 직결되며 이는 AI 칩의 가격 경쟁력과 공급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섯째, HBM 생산량 및 차세대 HBM, HBM3E, HBM4 개발 현황입니다. 이는 AI 가속기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인 HBM의 공급 능력과 기술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의 HBM 생산 캐파 증설 계획, HBM3E, HBM4의 샘플링 및 양산 일정, 그리고 엔비디아 등 주요 고객사와의 공급 계약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특히 HBM의 전력 효율성 개선 추이도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AI 시스템의 전체적인 운용 비용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HBM 기술의 진화는 AI 칩의 성능 향상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므로 차세대 HBM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입니다. 여섯째, 데이터 센터 투자 규모 및 자체 칩 채택률 M7 기업입니다. 이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인 CSP들의 AI 인프라 확장 의지와 자체 개발 칩의 시장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메타의 연간 데이터 센터 투자액을 발표하고 이 중 AI 관련 인프라 투자 비중을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자체 개발한 AI 칩, 트레이니움, 인퍼렌시아, 마이아, 코발트 등의 실제 데이터 센터 적용률 및 성능 개선 효과를 주시해야 합니다. 이는 외부 AI 반도체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 변화를 예측하는 데 중요합니다. 자체 칩의 성능이 외부 칩을 대체할 만큼 충분하다면 이는 기존 AI 반도체 기업들에게 새로운 경쟁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AI 모델의 복잡성 및 파라미터 수 증가 추이입니다. 이는 AI 반도체 수요를 견인하는 근본적 요인입니다. 모델이 복잡해질수록 더 많은 연산 능력과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대규모 러너 모델의 파라미터 수 증가 속도, 멀티모델 AI 모델의 등장, 그리고 AI 학습 및 이론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 요구량 변화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는 AI 반도체 시장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예측하는 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GPT-3의 17500개 파라미터에서 GPT-4의 훨씬 더 많은 파라미터로의 진화는 AI 칩의 성능 요구치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결론적 투자 고려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은 단순히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경제 및 지정학적 환경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CEO 투자자로서 다음의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전략적 중요성입니다. AI 반도체는 단순한 부품을 넘어 국가 및 기업의 미래 핵심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반 기술입니다. AI가 모든 산업 분야에 걸쳐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근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분야에 대한 투자는 단기적인 재무 성과를 넘어선 장기적인 기업 가치 창출과 직결되며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래 경쟁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기술 리더십 유지입니다. 엔비디아, TSMC와 같은 기술 리더 기업들은 AI 시대의 골드러시에서 곡괭이를 파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의 기술 리더십은 단순히 현재 시장 점유율을 넘어 미래 기술 표준을 제시하고 산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엔비디아의 CDUA 생태계는 단순한 기술 우위를 넘어선 강력한 해자, 즉 경쟁 우위로 작용하며 TSMC의 첨단 공정 기술은 AI 칩 성능 향상의 핵심 병목 지점이자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들의 기술 로드맵과 생산 능력 확장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생태계 확장의 중요성입니다.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생태계, CDUA 등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CDUA의 강력한 영향력은 엔비디아 GPU의 시장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자체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은 특정 공급업체에 대한 종속성을 탈피하고 각자의 AI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개방형 표준, 오픈 스탠다드의 중요성도 커질 수 있으므로 관련 동향을 주시해야 합니다. 넷째, 전력 효율성입니다. AI 모델의 규모가 커질수록 전력 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운용용 문제를 넘어 데이터 센터의 냉각 시스템 부하, 탄소 배출량 증가 등 환경적, 운영적 제약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인메모리 컴퓨팅, AMIC, 뉴로모픽 컴퓨팅과 같은 차세대 전력적 기술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인 지속 가능한 AI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다섯째, 공급망 안정성입니다. 반도체 생산 능력의 특정 지역, 예를 들어 대만의 TSMC 집중 현상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들이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역량 강화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이득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다변화된 공급망 구축 및 투자 전략을 고려하여 잠재적인 공급 차질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여섯째, 신흥 기술 및 스타트업입니다. 기존 거대 기업들이 놓칠 수 있는 틈새 시장이나 혁신적인 기술을 스타트업이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는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급변하는 AI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유망한 스타트업에 대한 인수합병, M&A를 통해 핵심 기술을 빠르게 확보하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중심 접근입니다. AI 반도체는 결국 방대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데이터 처리 속도와 용량이 AI 모델의 학습 및 이론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HBM, EDSSF, SSD와 같은 고성능 메모리 및 저장 장치 기술의 발전 방향을 AI 반도체와 함께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들은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AI 시스템 전체의 성능과 효율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 이슈와 투자 전략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성공적으로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너디 오라클 리서치는 앞으로도 AI와 관련된 최신 기술 동향과 투자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차에서 또 만나요.